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 시장 조정의 빌미가 돼줬습니다.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전략 후강의 장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 장중에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9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전환한 아쉬운 흐름이 체크가 됐는데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많이 나왔고 기관도 동반 매도 물량 덜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장주들의 하락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 1.7%, SK하이닉스는 2% 이상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해주면서 그래도 2600선은 지켜준 채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하락으로 출발한 뒤 그 하락폭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5% 하락으로 71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면서 많은 물량 덜어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나온 이후 첫 번째 거래일이었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세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전략 후강의 장세를 나타내면서 모두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가장 좋았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간밤에는 일부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2%대 낙폭 보였고 이 애플이 1.2%의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젠슨왕 CEO가 대만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에서 기조연설을 가졌죠. 엔비디아 간밤에 2% 이상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결국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간의 2시간 동안의 통화도 있었고요. 다양한 이슈들을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장전부터 미리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한 시장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들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실시간 브리핑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른 충격으로 국내 증시 양지수는 일자리 하락 전환했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시장엔 공포 심리가 확산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자리 파란불 켰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9% 내리면서 2600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 넘게 내리면서 713선까지 밀렸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 기록했는데요. 기관도 역시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천억 원대 가까이 물량을 담아냈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2,380억 원대 사자 포지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자체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신호등의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또 카드의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목적지 주변에 도보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교통안전과 고객의 편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달리는 현대차의 향후 행보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국내 치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농식품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가격은 국내산에 비해 크게는 절반 수준까지 낮아서 그동안 가성비 치킨 상품에 주로 활용이 됐는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치킨 가격 인상에 도미노 현상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 소식에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올해 2분기에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둔화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삼성전자는 1.76% 내렸고 SK하이닉스는 2.5%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IRA 수정 법안이 미 하원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조기 폐지될 거란 우려가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0.34% 올랐고 삼성 SDI는 2.85%까지 뛰었습니다. 금융주도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또 금리 민감도가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KB금융은 1.5%, 신한지주는 0.5% 뛰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주에서는 카카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선보였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가 기대만큼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장에서 주가는 2.5% 빠졌습니다. 그럼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였다는 점이 나왔죠. 이에 3대 지수는 장 후반 모두 낙폭을 만회하면서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 지수는 0.32%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02%, S&P 500 지수도 0.09%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AI 챗봇 그록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향후 프랑스의 스타트업에도 이 모델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대만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날장에선 0.13% 소폭 오름세 기록했고요. 반면 테슬라는 2.25% 내렸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4주 연속 상승세를 달렸죠. 하지만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은 1% 빠진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가 대만에서 열립니다. 특히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 마스터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힌트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죠. 네, 여러분들 일단 뭐 전일 일단 뭐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 시작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지만은 뭐 전일 미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또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일 이제 낙폭이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또 회복이 되어 가는가, 그리고 어떤 테마군들,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이 또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좀 안겨다 줄 수 있을지, 제가 그런 종목들 제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우리의 계좌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힌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전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결국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는데 결국 플러스권까지 힘을 내줬네요. 네, 뭐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어제 통신망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시적일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어제 미증시에서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무디스가 신용 이제 등급 강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금요일날 시장이 마감되고 난 뒤에 좀 전해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미선물 지수나 이런 부분들도 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낮 동안 프리장 동안에 계속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과거처럼 뭐 2011년이나 뭐 23년 이런 부분들처럼 뭐 영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된 게, 어차피 시장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이미 다 가격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국내 시장이 조금 더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어제 좀 이제 하락이 좀 더 컸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딱 살펴보시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일전에 있던 이제 이 고점의 박스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점의 박스권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계속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지수 방향성을 우리가 뭐 좀 살펴보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보는 방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이제 거시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솔직히 우리가 이런 등락에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나스닥 지수나 뭐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거의 이제 다 관세를 발표하기 이전에 가격으로 다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관세, 미중 관세 협상이 진전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꽤나 빠른 속도로 이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인해서 어제 조금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3대 지수, 아니 우리 국내 지수를 좀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시장이 좀 재미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서 좀 최근에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요것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또 다시 단기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 대선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큰 이벤트가 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요런 이벤트를 조금 치르면서 이제 뭐 변동성이나 이런 이제 위아래 변동성을 이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 단기적인 고점 부분들, 우리 증시도 이게 단기적인 박스권, 고점 박스권을 조금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구간들을 어떻게 좀 돌파를 해 나가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살펴보시고, 자 돌파를 해 나갈 때 우리가 또 담고 있는 종목들이 중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오늘 함께 하시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흐름 살펴주셨습니다. 모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나온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일시적이다, 단기적이다라고 미리 팍스통신망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시 뉴욕 증시 반등이 나왔죠. 상승하는 종목들 분명히 있고요. 미 증시를 살펴보시면 일전에 만들어뒀던 고점의 박스권 영역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등락이 계속 반복은 되겠지만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S&P 500 지수도 벌써 6거래일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자리 체크해 주셨는데 코스피 2600선, 코스닥은 700선을 잘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선이라든지 다양한 이슈와 테마들을 소화해야 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럴 때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맥스 마스터님께서 하나하나 잘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조선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뭐 조선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시장,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조금 몰고 있는 그런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자,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인데 미국에서 이제 최대 2037년까지 448척을 이제 발주를 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대충 한 12년 남았잖아요. 12년 남아도 우리가 연간 따져도 그래도 한 3, 40대 정도, 그 정도 이제 평균 그 발주, 선박 발주 수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이런 식으로 1년에 3, 40척이 이제 발주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시장, 한국 조선업에서 얼마나 수주를 좀 이제 따낼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전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지금 뭐 미국이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에게 계속 이제 조선업을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에서 지금 대부분 만드는 발주하는 이런 이제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상선이라든지 아니면은 LNG 운반선 이런 이제 선박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규모 수주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국내에서 과연 상선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거의 글로벌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강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특히나 뭐 지금 미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도 지금 이제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이제 같이 시너지가 좀 났을 때 굉장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미국 무역협상 대표가 지금 와서 계속 우리나라의 조선업 회장들 같이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HD 현대라든지 하나오션 이런 이제 이사들 사장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조선 그 이제 하나오션에서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조선업이 제기를 하는데 제도약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국내 거제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이제 미국 필리 조선소에 지금 적용을 하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선박 발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조 기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붙으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뭐 하나 그룹주 자체가 조금 이제 강한 모습 좀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 오션만 보더라도 이런 이제 조선업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주요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HD 현대마리 솔루션 그리고 세진중공업, 현대임스 이렇게 좀 세 종목을 골랐는데 요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HD 현대마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한번 이제 상승을 조금 보였다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가격대 한 16만 원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16만 원이 조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조금 저항을 받아줬던 자리들, 그리고 자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주가가 조금 비비는 움직임, 쉽게 말해서 횡보세를 잠깐 연출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자 요 자리들,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 무너지지 않으면은 상승의 힘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 우리가 짧게 보더라도 정고점 한 20만 원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그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이제 낙폭 이후에 다시금 반등,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지금 굉장히 잘 살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또한 지금 가격대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과거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 요 종목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수도 그렇고 조금 당분간 박스권 장세에서 갇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조선업 같은 종목들, 안 빠지는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수 상승할 때 같이 또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다가가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임스입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갭을 띄우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이지 않죠. 위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하루에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도 많지는 않은데 자, 지금 이렇게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가격대 지금 16,600원이나 이런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또 단기적인 반등.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초반에 좀 빠질 때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런 점들을 조금 이제 지켜보시고, 그리고 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반등이 나오더라도 요선을 좀 쉽게 못 넘어갔죠. 쉽게 못 넘어갔는데 자, 요거를 한번 강하게 좀 뚫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지를 못했어요.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시 돌파를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그런 이제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지금 비비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버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 매수 가격 내, 매수 밴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루에 뭐 1%, 2%, 많게는 4%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작은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등락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려줬고, 이 조선업 관련주들은 꾸준히 저도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들 나도 조선업 좀 이제 가져보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조선업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파스통신만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받고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전 이슈는 조선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국이 이 조선업에 대해서 제기하고 또 재도약하는데 K조선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미국에서 무려 400척이 넘는 선박을 발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초대형 수주 시장에 K조선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HD 현대마린솔루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상승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전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챙겨주셨고요. 세진중공업 살펴봤죠. 단기적인 낙폭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추세를 잘 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현대힘스, 갭을 띄우고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이고 있죠. 지지라인에서 지금 비비고 있는데 잘 버텨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상승하면 크게 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 함께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조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함께 공략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내가 혼자서 조선주 공략하기 너무 어렵다, 또는 상단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개장전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 나타났잖아요.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뭐 2차 전지 말씀드리면 속이 깝깝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좀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소외가 됐었던 테마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인데 자, 미국 공화당이 이제 배터리 세액 공제에서 중국을 아예 제외시키기로 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입지가 좀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고 IRL의 이제 해외 우려 기간 규정을 좀 적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해외 우려 기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런 특정 국가의 정부나 단체 그리고 개인의 지분이나 의결권이 25%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에게는 이런 규정을 좀 적용을 해서 세액 공제를 좀 제외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첨단 제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로봇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눌러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국을 조금 이제 제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여야가 막론을 하고 모두 같은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이런 법안들은 단기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우리 한국 입지가 좀 좋아지느냐 이걸 살펴본다면은 결국 이제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란 말이죠. 굉장히 가격이 싼 그런 이제 이런 가성비를 이제 앞세우고 중국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가성비 자체가 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달러 내외에서 이제 평균 가격이 좀 정해지거든요. 근데 세액으로 이제 우리가 받는 게 35달러, 셀 같은 경우는 35달러 정도, 그리고 일단 모듈 같은 경우는 한 15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100달러 뭐 기본 가격이 100달러 정도인데 자, 15%에서 30%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가능하냐? 미국 현지에서 단독으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 범위가 넓은 포용력을 이제 이끌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홀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애리조나 그리고 레인싱 공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 1, 2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뭐 다만 2차 전지 특히나 2차 전지가 제일 큰 시장이 전기차 시장인데 전기차 시장이 약간 멈칫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전력 저장 장치, 뭐 ESS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이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이제 2차 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즘이라고 하죠. 캐즘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글로벌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글로벌 배기가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점차 미래에는 이렇게 변해 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2차 전지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아,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차 전지라는 게요, 여러분들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 물론 제일 큰 시장이지만은 이것이 조금 정체되어 있다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 좀 대형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이었던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LG 엔솔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뭐 옛날에 보시면은 액면 분할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때 가격이 150만 원을 돌파를 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의 뭐 상현식품 같은 이런 황제주였단 말이에요. 2차 전지가 돌풍일 때는 굉장한 황제주였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상승을 하기 이전에 가격대까지 근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뒤에 가격이 2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그 종목이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지금 한 7분의 1 정도
그렇게 빠져왔다는 거죠. 6분의 1, 7분의 1 정도 빠져왔다는 건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계속 모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1, 2년 정도 걸릴 수는 있지만은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과거에 물려있는 이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매집을 해가도 되지 않느냐. 물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뭐 단기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 7만 5천 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LG 엔솔 우리가 또 이제 국민주였죠. 국민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9만 2,500원. 자, 우리가 역사적인 지금 가격 저점을 찍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다시 조금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하지 말고요. 지금 제가 보는 구간들은 25만 원 그리고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좀 오면은 우리가 매수 밴드로 좀 삼아가지고 물량들을 좀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LG 엔솔 뭐 상장을 하고 조금 욕심을 내다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점점 빠져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리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자리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이게 지금 상승을 하면은 이 그 4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어차피 지금은 뭐 이평선도 그렇고 다 역배열이고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금 지켜보다가 굉장히 안전한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타점을 포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솔브레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솔브레이 홀딩스는 지금 이제 개장을 하고 난 뒤인데 뭐 거래량이 좀 말라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들은 거의 다 차트가 지금 이래요. 오른쪽 아래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이런 차트들이 많은데 거래량도 심지어 조금 말라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접근을 해 놓자고요. 미리 접근하시고 단기적으로 이 세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솔브레이 홀딩스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또한 제가 좀 이따가 장중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려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장전 이슈 2차 전지에서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제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히면서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지고 그 안에 있는 한국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같이 미국에서 현지에서 단독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수혜를 그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세 가지 살펴주셨는데요. 에코프로죠. 상승하기 이전의 가격대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이 에코프로 현재 구간들 계속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매집했을 때 안전한 구간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주가가 역시나 많이 빠져 있죠.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 자리가 안전하다. 이 사이가 온다면 담아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단기적으로 가장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하셨습니다.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추세 보이고 있는데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접근을 해놓자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다뤄드린 세 가지 종목 추가적으로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시기, 대응 방법 상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다양한 대응법 그리고 시기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2차 전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어제 낙폭을 만회하듯이 2620선까지 훌쩍 올라와 있습니다. 0.64%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8% 상승하면서 출발보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719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의 낙폭을 모두 회복을 해주면서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 다시 2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도 56,4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좀 그래도 상승 흐름 보였던 LG에너지솔루션 현재 살짝 쉬어가는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상승하면서 32만 원 선 올라와 있고요. HLB 오늘 강하게 상승합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었는데 현재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좋습니다.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어제 테슬라의 하락에 이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조정받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 양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홀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제가 2차전지 가지고 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냐면은 네. 특히나 뭐 LG엔소 같은 경우 제가 좀 아까 빠지는 가격대까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전일 조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라 붙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장 초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좀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분위기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하락 종목보다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항상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갭 상승하고 난 뒤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서 특히나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시면서 시장 천천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급할 필요 없어요. 급할 필요가 없고 자, 시장의 움직임 지금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대응은 모두 맥스 마스터님께서 함께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갈팡질팡하는 시장의 흐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방송마다 드리는 시그널 포착 종목 정말 상승률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맥스 마스터님께서 그동안에 정말 견해와 식견을 가지고 주셨던 종목이었는데 바로 전 방송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 종목 주셨어요. SDN. 그날 주시고 나서 바로 함께 공략법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무려 1거래일 하루 만에 상승률 15%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짧은 기간에 15%라는 강력한 상승률 너무 부럽죠.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뭐 SDN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로 가지고 왔을 때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정책 관련 이슈로 조금 올라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드렸고요. 자, SDN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 때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종가 베팅이라고 하죠. 종가 베팅으로 좀 접근을 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 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락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을 굳이 미리 장중에 담아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장 마감할 때 요 아래 가격에서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말간에 대선 후보들의 이제 TV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좀 벌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제 장 초반에 움직임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간만 따지면은 장이 개장을 한 시간부터는 뭐 매수를 하고 한 10분, 20분 내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토일 우리가 주말이 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좀 길게 느껴졌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어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를 준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어떤 식으로 좋으면은 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들을 어떤 타점에서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놓치시지 않게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자, 통신망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와 함께 공략을 해주셨죠. SDN 금요일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얼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어제장 어땠나요? 정말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튀어 올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TV 대선 토론 같이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왔죠. 이렇게 SDN에 대한 공략 하루 만에 15%라는 상승률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내가 종목을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과 별개로 마스터님께서 주신 종목들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 바로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이렇게 자리를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단기간에 급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만큼은 이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안에서 방송 이후에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크게 보면 이제 전력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ESS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ESS를 좀 살펴봐야 되냐? 지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 외국인들이 어디에 투자했냐? 결국에는 이 AI, 인공지능에서 파생된 그런 테마들, 그런 이제 형성된 카테고리들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소모는 당연히 덩달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에게 지금 매수세가 좀 보여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집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같이 조금 편승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조단위 배터리 사업이 그 배터리 ESS인 BESS 사업이 우리 뭐 대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SK온 이런 이제 대형 그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3파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기술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2차 전지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2차 전지들도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런 시장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당분간 또다시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돈이 몰리는 곳은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AI 투자를 확대를 하는 이 외국인들 비중 이렇게 우리가 총 1조 3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붙어주는지 여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게 전력 설비 관련주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도 좋고요. 굉장히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슈팅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일시적으로 앞전에 조금 튀어오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오늘은 시간이 넓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차트까지 바로 말씀 좀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S 설치에 필수적인 고안전 수배 전반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고사양 제품들을 공공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계 최초로 이제 수랭식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힌트 드려도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인데 국내 유일하게 그런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공공기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력 저장 설비 ESS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전력망 구축용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란 말입니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런 관심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차트 또한 우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이제 큰 상승을 좀 보인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뭐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자, 지금 굉장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동반되었던 거래량, 우리가 하락할 때 전혀 출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121선 근처에서 계속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는 뭐 나쁘지 않게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제 그 차트에 우리가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는데, 제 차트에 이렇게 까만 선이 좀 이제 하나 그려 있죠.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런 선을 돌파를 할 때는 단기적인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나왔는데 뭐 물론 여기서도 요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자, 이 신호가 포착된 데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더 큰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좀 담아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또 갭을 살짝 띄웠어요. 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전 종목이 갭을 뭐 3%, 4%씩은 띄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종목 또한 한 4% 아까 제가 보니까 4% 정도 갭을 띄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자리들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 통신망 내에 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과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격 가이드를 가지고 가야 될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전력 설비 중에서도 ESS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10개월 만에 외국인이 돌아와줬죠. 어제장에서는 살짝 매도 흐름 보이긴 했지만 무려 9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 AI와 전력 설비 위주로 담았다고 합니다. 실적도 좋고 또 재무 안전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단기적 슈팅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테마가 또 전력 설비, 그중에서도 ESS 관련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져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 힌트 주셨습니다. ESS 설치에 필수적인 고안전 수배 전반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고사양 제품들을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공공기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국내 유일하게 수랭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기업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다가 굉장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신호가 포착된 마스터님의 신호 위에 큰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